업체도 수입사는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지만 이 제도가 제대로 정책하지 못해 가정의 달을 맞아 단속이 강화됩니다. 대구문화방송의 지지도 조사 결과 대구시 교육감 후보 가운데는 현 우동기 교육감이 큰 차이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누리당 대구 기초단체장 예비 후보들이 경선 결과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어 경선 후폭풍이 커지고 있습니다. 차량 등록 대행 업무를 맡은 행정사무소 직원들이 억대의 자동차 취득세를 횡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네,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새누리당 대구 기초단체장 경선과 관련해 일부 후보와 지지자들이 경선 결과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의 신청과 고발 등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어 경선 후 폭풍이 거셀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30일 실시된 새누리당 대구 수성구청장 경선에서 탈락한 김형렬 예비후보는 상대 후보가 통장, 주민자치위원장 등의 문자 메시지로 불법 선거운동을 지시했다며 새누리당 중앙당에 이의 신청을 하고 대구시당에는 공천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 통장과 같은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도록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금지하고 있는 관권 선거를 자행했기 때문에 명백히 선거법 위반입니다. 대구 북구청장 경선에 나섰던 이재술 예비후보도 경선에 50% 반영된 여론조사가 왜곡되었다며 여론조사 기관을 대구지방경찰청에 고발하고 새누리당 대구시당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유한국 대구 서구청장 예비후보도 공정성이 없는 여론조사였다며 어제 새누리당 대구시당에 이의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새누리당 대구시당은 후보들이 제출한 입증 자료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게 판명되면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하는 걸로,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것은 공천 내정을 취소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새누리당 경북지역 기초단체장 경선에서도 과열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천, 경주, 상주, 청송 등 곳곳에서 후보 간 허위사실 유포와 흑색 선정 등 비방전이 난무하고 불법 선거운동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경선은 마무리됐지만 새누리당이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대구문화방송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시 교육감 후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현 교육감인 우동기 후보가 큰 차이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당보다는 야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응답도 나왔습니다. 도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 교육감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우동기 현 교육감이 49.7%로 가장 높았습니다. 정만진 전 교육위원과 송인정 전 전국학교운영위원 연합회 회장이 각각 12.1%와 12%를 기록했습니다. 지지 후보가 없거나 모르겠다는 응답이 26.2%였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선거운동이 활발하지 않은 가운데 현직의 이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세월호 참사가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47.6%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에 유리할 것이라는 응답이 31.6%로 여당인 새누리당에 유리할 것이라는 응답보다는 3배가량 많았습니다. 대구의 가장 큰 현안은 청년 실업 해소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응답이 42.6%로 가장 많은 가운데 K2 이전터 개발과 남북권 신공항 건설, 안전한 도시 만들기와 첨단 의료 복합단지 활성화, 도청 이전 지역 개발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대구문화방송이 여론조사기관인 코리아 리서치 센터에 맡겨 지난달 30일 오후 1시부터 밤 9시 반까지 대구에 거주하는 만 19살 이상 성인 남녀 1,02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지역과 성, 연령 기준 할당 추출법에 의한 유선전화 임의 걸기 방식으로 했고 지난 3월 말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지역과 성, 연령별 가중치를 부여해 오차를 보정했습니다. 응답률은 15.6%,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경북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예비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방송 토론회가 오늘 포항 MBC에서 열렸습니다. 후보들은 자신이 교육감 적임자라며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토론 내용을 이규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교육감 예비 후보들은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의미에서 가슴에 노란 리본을 달고 토론에 나섰습니다. 경북의 교육 수장을 뽑는 자리인 만큼 학생들의 안전 확보와 수학여행 존폐에 관한 입장을 적극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자신의 적성에 맞는 관심 있는 역사, 문화, 예술, 스포츠, 봉사 이런 분야에도 미리 한번 체험해서 아이들과 토론하고 서로 공감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 수학여행은 학교 교육 과정의 일환으로서 존폐 문제는 단위 학교장과 구성원들이 함께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경북에서 가장 유권자가 많은 포항 지역의 교육 이슈인 우현초등학교 설립 지연에 대한 책임 논쟁도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포항에 있는 우현초등학교가 2011년에 설립 허가가 나고 2014년 3월에 개교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부지 매입 문제 때문에 우현초 개설이 2년 이상 늦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원을 해결해서 우리 학생들이 어려움을 고려해서 이 학교 부지 학교부터 짓자 이렇게 하면서 우현초등학교 설립에 관해서 건설사 측과 협의를 하고 있고 이 밖에도 경북 지역 무상급식 확대와 학교 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도 날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유진춘 예비 후보는 세월호 참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데다 후보 단일화 문제도 정리되지 않았다며 이번 토론회에 불참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실시한 경북지역 비례대표 기초광역의원 후보 공모에 광역의원은 김영선, 김위한, 배영애 후보 등 3명이,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는 14명이 지원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은 지원자에 대한 면접 심사를 오늘 마무리한 뒤 단수 지역은 하자가 없으면 1순위 후보로 확정하고 복수 지역은 경선 지역으로 분류될 경우 현장 투표를 통해 순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어버이날과 스승의 날을 앞두고 꽃을 사려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수입산일 경우에는 꽃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데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대구시 칠성동 꽃 도매시장. 중국산 카네이션이 진열돼 있지만 원산지가 표시돼 있지 않습니다. 또 다른 가게에서도 원산지 표시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도매 쪽 위주로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표시를 안 해놓으면 소매하시는 분들은 다 하잖아요. 카네이션과 장미, 백합 등 줄기가 잘린 상태로 유통되는 꽃, 즉 절화류는 수입산일 경우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이를 잘 몰라 판매상들이 굳이 원산지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다 꽃까지 중국산이 올지는 몰랐어요. 원산지 표시 대상인 것도 몰랐고요? 네. 특히 카네이션은 국산이 중국산보다 2배로 비싸 원산지 둔갑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농관원이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5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대해서 이제 수입산 절화류에 대해서 집중 단속을 할 예정이고요. 이제 대상 업체는 이제 꽃 도소매상의 전체가 대상이 됩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은 최근 꽃이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서도 많이 유통됨에 따라서 사이버 단속반을 동원해 통신 판매 업체를 대상으로도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재난 대응 현장 매뉴얼 개선 방안 토론회를 열고 건축물 붕괴와 대형 여객선 전복 사고, 유독물 수송 차량 사고, 저수지 붕괴, 지진과 방사능 유출 등 6개 주요 재난 유형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를 발표하고 전문가 토론을 벌였습니다. 경상북도는 재난 대응 매뉴얼 점검 보고 회의 정례화, 안전 관련 조례 제정과 개정, 행정부지사직 속의 안전정책관 신설 등을 향후 추진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대구 상공회의소는 오늘 창립 108주년을 맞았지만 세월호 참사를 고려해 외부 인사 초청 없이 직원들끼리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김동구 대구상위 회장은 기념사에서 현재 우리 지역은 새로운 미래를 펼치기 위한 중요한 도약의 시점에 서 있다면서 남북권 신공항 건설 등 상공회의소가 지역 발전을 위해서 더욱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차량 등록 대행 업무를 맡은 행정사무소 직원들이 억대의 자동차 취득세를 가로채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차량 등록 사업소는 사기 행각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고차 매매업을 하는 이모 씨는 고객에게 중고차를 팔았다가 수백만 원에 이르는 취득세를 부담해야 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행정사무소 직원에게 차량 등록 업무를 맡기면서 고객이 낸 취득세까지 맡긴 게 화근이었습니다. 대구 차량등록사업소 서부분소에서 차량 등록 업무를 대행하는 행정사무소 직원 2명이 고객이 맡긴 자동차 취득세를 빼돌린 뒤 잠적해 버렸습니다. 지금 총 2월 말부터 4월 11일까지 지금 차량 5건, 비용은 320만 원 정도 돼요. 그리고 보통 금액 큰 것만 얘들이 다 건드렸더라고요. 이들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130여 차례에 걸쳐 고객들에게 받은 1억 6천여만 원의 자동차 취등록세를 중간에서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달아난 행정사무소 직원들은 은행에 확인 도장을 위조해 자동차 취득세 납부 가짜 영수증을 만들어 차량 등록사업소에 제출했고 감쪽같이 속은 사업소는 등록증을 발급했습니다. 차량 등록사업소는 행정사무소 직원들의 행적이 묘연하다는 제보를 받고 나서야 확인에 나섰고 지난달 28일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영수증 확인표에 도장 찍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맡아도 되고 무당 여부라든가 이런 거는 현재 구청에 들고 확인하기 거래되어 있는 거거든요. 차량 등록사업소는 중고차 매매상에게 피해 금액만큼의 취득세를 대신 내어줄 것을 요구했고 중고차 매매상들은 등록사업소 측의 과실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고차를 매매할 경우 대부분 행정사무소에 등록 업무를 맡기는 상황에서 유사한 피해가 언제든지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대구시는 이달부터 음식 판매업소와 집단 급식소를 대상으로 일회용 비닐 식탁보나 나무 젓가락을 쓰는지, 예식장은 일회용 종이 용기나 수저를 쓰는지를 단속하고 도소매업소와 대규모 점포는 일회용 비닐봉투와 쇼핑백을 제공하는지를 단속합니다. 이 대구시는 위반 사업장에는 사업장 규모와 위반 횟수에 따라 최소 5만 원에서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경상북도 간부공무원과 보훈단체장 등은 어제 별세한 정광식 애국지사의 빈소를 찾아 희생정신을 기렸습니다. 경북 고령 출신의 정광식 애국지사는 일본 정칙학원 중학교 야간부에 재학 중이던 지난 1942년 7월 민족차별에 분개해 일진회라는 비밀 결사 조직을 만드는 등 독립운동에 투신해 5년간 옥고를 치렀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피해 지역인 경주시 천북면 일대 농가가 이달 중에 닭을 입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주시에 따르면 모든 방역 조치를 마치고 지난달 23일부터 입식 실험을 하고 있으며 이달 중순까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면 닭을 입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희망농원 등 경주시 천북면 일대 28개 농가는 지난 3월 조류 인플루엔자로 53만 마리의 닭을 매몰 처분했습니다. 경북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중국산 김치를 국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한 업소를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 농관원은 최근 20여일 동안 배추김치 원산지 표시법을 위반한 40여 곳을 적발했는데 이 가운데 30여 곳에서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습니다. 농관원은 이들 업소를 형사 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적발된 업소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